원래 구매 대행이라는 게 배송이 오래 걸려요. 빠르면 일주일, 늦으면 막 2주일, 3주일도 걸리니까 하루 이틀 주문 좀 늦게 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, 영소장입니다. 감기 걸렸어요. 그래서 저번 주에 영상을 못 찍고 한 일주일 정도 누워 있었어요. 아직도 회복이 안 됐는데 계속 누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오랜만에 연구소에 또 일찍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. 자, 오늘도 알쓸구지, 알면 쓸 때 많은 구매대행 기본 지식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저번 시간에 직배송이랑 배송대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.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것부터 말씀드렸는데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기본 틀을 또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뻔하디 뻔한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, 그리고 나라별 구매대행 특징들, 장단점들,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. 그럼 알쓸구지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.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구조 다 아시죠?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객이 제 스토어에 와서 주문을 하면 우리가 해외 사이트에 가서 그 제품을 주문하고 배대지에 배송 대행을 신청해 주고 고객한테 제품을 전달하는,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받는 게 바로 해외 구매 대행이죠. 이건 다 아시죠? 또 이런 거는 너무 간단해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? 그렇다면 아니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결제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키냐, 왜 우리한테 주문을 하느냐,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. 왜 우리한테 주문할까요? 귀찮으니까. 그거 찾고 뭐 하고 하기 귀찮으니까. 제가 예전에 강의할 적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.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.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검색하면 찾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찾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. 그걸 바로 알려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. 아, 이 사람 틀렸다. 그치만 알려드렸죠. 뭐 그게 일이니까. 그렇게 사람들이 뭐 하나하나 찾고 이런 거를 굉장히 귀찮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한테 주문을 하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. 다행이죠. 어찌됐건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게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다,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, 그렇다면 해외 구매 대행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? 보통 산무, 무점포, 무재고, 무자본. 무점포는 맞죠.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은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무재고도 맞죠. 재고가 있으면 그거 불법이에요. 구매대행에서. 무재고도 맞는 말이고, 무자본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설명해드렸죠. 아예 돈 없이 시작은 할 수가 없죠. 조금만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. 쿠팡에서 전부 다 정산을 받는 데까지 한 2달 걸리잖아요. 그때까지 버틸 카드값, 그거 돈 없이 어떻게 해결합니까? 그래서 아예 무자본은 아니고 소자본. 그래도 여타 그런 오프라인 매장에 비하면 이거는 뭐 무자본이라고 해도 무방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점포가 없고 재고도 없고 자본도 거의 없는 산무, 이게 가장 큰 해외 구매 대행의 특징이죠.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있어요. 대표님들은 구매 대행의 장점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주문을 바로바로 처리 안 해도 된다는 게 가장 큰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원래 구매 대행이라는 게 배송이 오래 걸려요. 빠르면 일주일, 늦으면 막 2주일, 3주일도 걸리니까
하루 이틀 주문 좀 늦게 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물론 쿠팡이 시스템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좀 닥달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, 그래도 구매 대행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하루 이틀 뭐 주문을 좀 늦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. 보통 사업들은 그날 들어오면 그날 택배 싸가지고 막 그날 보내야 되니까 주문 처리를 늦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구매 대행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구매 대행은 부업으로 하기에 최고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낮에 본업하시고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주문 처리 샥샥샥 하고 그러고 자면 되니까요. 그렇게 해서 구매 대행은 꼭 부업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. 코로나 전까지는 구매 대행 하시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본업으로 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,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부터 미친듯이 사람들이 전부 구매 대행을 해가지고 그냥, 아시죠? 그래서 부업으로 하시면서 이게 나랑 적성에 잘 맞는지도 체크해보고 이쪽에 소질이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, 그렇게 해서 진짜로 길이 보이면 그때 본업으로 해도 늦지 않으니까 꼭 부업으로 시작을 하시고, 무턱대고 그 직장 때려치고 그러지 마세요. 간혹 지금도 이거 하겠다고 직장 때려치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진짜 큰일 납니다. 부업으로 한번 해보고 잘 맞으면 그때 때려쳐도 늦지 않으니까 꼭 부업으로 시작해 보시고, 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나라별 특징은 다음 시간에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오늘 알쓸구지 해외 구매 대행이란 건 이런 거고, 해외 구매 대행의 특징,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나라별 특징, 미국, 중국, 일본, 유럽, 크게 이렇게 구매 대행이 있잖아요. 이 나라별 특징들, 그 다음에 장단점 제가 설명드리고, 왜 미국 건기식을 해야 되는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쌩쌩한 목소리로 돌아올게요.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.